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로 추정되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서 여야 대치 전선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청권 경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오늘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 만났는데요. 공식적인 자리는 예방 자리였다고 합니다. 예. 사실 어제 일정에도 예고돼 있지 않았고요. 예. 오늘 아침에 그 기자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 찾아왔다고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뭐 대선 관련해서 이런저런 전략도 얘기하고 준비 사항도 점검했다고 하는데 오늘 뭐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이야기의 핵심은 고발 사주 의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이 됐고요. 윤석열 전 총장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다시피 정치 공작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여권을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렇지만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은 제가 총장 시절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검찰총장을 몰입화시켜 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내에서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당에 이첩된 형태로 남아있는 문건이나 그 전달받았다는 공조직의 당사자는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김웅 의원과 소통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뭐 확인되면 언론인들께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공작이다. 윤석열 네. 전 총장 지난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네네. 오늘도 마찬가지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들 대부분이 그랬고요. 예. 왜 그러냐면 오늘 뉴스버스 그리고 또 한겨레에서 고발장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오늘 국회에 등장을 했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예.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이제 정치 공작이다라고 네. 답변을 한 겁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만 해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사주라는 뜻을 보고서 아니 이거 뭐 고발 사주가 아니라 회사 사주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라면서 다소 여유가 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늘 태도를 보면은 정치 공작 프레임이다 이거는 그리고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예. 앞으로는 좀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을 보면 네. 당에도 좀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당장 법사위가 열리고 있어요. 네. 지금 예. 오후 2시부터 박범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데 긴급 현안실입니다. 네. 이 바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은 뭐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리고 네. 당연히 장관이 출석해서 현안질의 해야 되고 또 장관에게 지금까지 뭐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강하게 좀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라시 정도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직접 출석해라. 그리고 나와서 답변하라. 이렇게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예. 뭐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네. 여야 뭐 좀 갈리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선 총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뭐 윤석열 게이트다 이것은 예. 그리고 뭐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제 이거는 뭐 검찰의 감찰 차원을 넘어서 당장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후보 사퇴하고 수사 받아라라고까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몇몇 전직 검사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일선 검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완전히 조직을 사유화시켜서 권력을 남용한 사실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의 가족을 위해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법리를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후보는 근거가 있으면 대봐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여당 당 대표 네. 그리고 여당 원내 대표까지 나서서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그리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영수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오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면담 자리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도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됐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 만난 이후에 기자들에게 당 차원에서 조금 더 그 강경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도부 회의가 있잖아요. 네. 각 당마다 조수진 최고위원 윤석열 찍어내기 시즌 2에 돌입했다라고 비판했고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 조금 전에 뭐 방송에 나가기도 했는데 그 생태탕 시즌 2다. 김대엽 조작처럼 그 여당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1위다 보니까 좀 치명타를 입진 않을까 이걸 좀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뭐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당이라면은 당연히 당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보호를 좀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예. 방어막을 쳐줘야 될 때도 있고 네. 대신 싸워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의 검증단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 당 차원의 검증단을 만들겠다는 게 뭐 여당처럼 당과 당처럼 검증을 하고 비판을 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검증이 아니라 예. 조금 더 그 후보들을 보호하고 방어막을 조금 더 두텁게 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당 지도부에서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네.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네, 인물이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이고 당시 후보였어요. 김웅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김웅 의원이 오늘 입장을 내놨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입장이에요. 사실 논란이 굉장히 커진 것에 비하면은 입장 표명을 조금 자제하고 있었는데 예. 뭐 몇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그 제보 들어온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에 전달했는지 여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그 고발장을 접수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뉴스버스와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처럼 대화창을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화창을 폭파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흔히. 예. 네. 그 대화창을 폭파하거나 삭제하는 거는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언론에서 김웅 의원이 잠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예. 그랬더니 여기에도 좀 불쾌한 듯이 입장을 냈는데 잠적한 적 없다고 합니다. 예. 일상생활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저희가 국회의원 회관에도 다녀와 보고 의원실에 연락도 해봤는데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조금 더 김웅 의원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김웅 의원이 조금 더 자세한 해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예. 계속 이목이 집중이 되고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 이만수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좀 흘러가겠습니까?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법조팀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지만 예. 대검 차원의 감찰, 또 감찰에서 뭔가 단서가 나온다면은 수사로 이어져서 실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만해입니다. 만해. 가정이긴 하지만 예.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 또 네.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한 위기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반대로 이게 거짓이거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걸로 명확히 확인이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공일변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공격했던 것만큼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좀 장기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여야 난타전이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검찰의 감찰 과정에서 뭐 쉽게
또 사실관계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민주당 충청 지역 네네. 경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과반 이상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자, 먼저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쑥대머리 제 몸속에 제 의식 속에 박혀서 가끔씩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한의 자랑. 잘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경선 결과를요. 네, 맞습니다. 네. 백브리핑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경선 결과부터 짧게 좀 정리하고 이야기 나누죠.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압승, 이낙연 충격, 예. 그리고 흥미진진한 3위 싸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충청권 누적 집계 나오고 있죠. 그 이재명 지사 54.72% 나왔고요. 이낙연 전 대표 28.19% 나왔습니다. 김영수 앵커와 강여원 앵커도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충청 지역은 조직표가 이낙연 후보 측이 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네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격차가 이렇게까지 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죠. 그렇죠. 그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모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대전 충남에서는 더 벌렸어요. 그나마 세종과 충북에서 좁혀서 저 정도 차이가 난 거고요. 네. 그렇군요. 대전과 충남에서는 더블 스코어라고 하죠. 예.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아주 모자랐습니다. 예. 예. 그렇게 뭐 이재명 지사 측이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 이유가 당심을 과연 누가 잡느냐에 네. 좀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선거는 일반 선거인단 그리고 당원 선거인단은 빠져 있습니다. 네.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치러진 선거거든요. 예. 권리당원이 뭐냐면은 당비까지 내는 당에 아주 충성도가 높은 열렬 당원들. 지지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친문 당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친문에 가까운 당원들이 많고요. 또 강성 지지층이 꽤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기자들도 이낙연 전 대표가 약간 열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지사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당심도 민심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친문 지지층들의 마음을 표심을 잡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일정이 어제 공지되기로는 한 5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5가지 중에 언론 인터뷰 빼고 4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고 있죠, 화면에. 4가지 일정 중에 9시에 대구, 경북 공약 발표 취소했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2시쯤에 있었던 일정, 1시쯤에 있었던 일정 모두 취소했습니다. 의사협회 간담회도 취소됐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일정 하나, 금융노조 간담회 일정 하나만 소화를 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좀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캠프 측도 조금은 충격이 좀 크지 않은가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일정 취소할 때 당시만 해도 일정을 또 전부 다 취소했다라고 하면은 언뜻 들기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캠프에서는 예. 공식적으로는 경선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시 일정에 그래서 저희가 송재인 기자, 이낙연 전 대표 마크맨인데 네.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 예.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뉴스를 제가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충청권 경선 이후에 경선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향후 경선 임하실지 좀. 특히 좀 친문 권리당원 표심도 생각보다는 결집이 안 됐다는 평가도 나와서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말 그대로 네. 묵묵부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이유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 오늘 이제 대구 경북 공약 발표 기자회견도 있고 행사가 많아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기자들이 묻고 싶은 질문은 많았습니다. 네. 패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렇죠. 그렇다면은 반등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전략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보신 것처럼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고 네. 행사 대부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전면 취소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언론 인터뷰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공지된 바로는 언론 인터뷰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일정에 서른 선대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실 본인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돌파할 충격의 패배를 돌파할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을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벽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요약해 드리면은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그리고 위기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가 큰 충격을 받았다면 이재명 지사 캠프는 고무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어제 대구 경북, 그렇습니다. 오늘은 강원도로 갔다고요?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오후에 세종 충북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앞서서 대구까지 찾아가서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또 지지를 호소했고요. 오늘은 오전에 또 강원도에 갔습니다. 이번 주가 바로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 경선이 있거든요. 캠프에서는 승리 요인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픽 준비됐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충청권 압승은 본선 경쟁력에서 앞선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당원들이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도 본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슈퍼위크 오는 12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 출연하기 전에도 조정식 조직본부장이 또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오늘 뭐 종일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재명 캠프 측 인사들이 여러 가지 채널에 곳곳에 나와서 자신들의 전략도 설명하고 또 승리 요인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아침부터 통화도 잘 안 되고 아마 이제 그런 충격과 위기감을 가지고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대응책 고심 중이고 한쪽은 고무돼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기세를 좀 몰아가려고 할 텐데 향후에 관전 포인트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관전 포인트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는 12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일반 국민선거인단 그리고 당원선거인단을 대상으로 64만 명이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죠. 두 번째 줄에 1차 슈퍼위크가 선거인단 64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이낙연 전 대표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과반을 이어가면서 승기를 이어갈지가 관심이고요. 그리고 1차 슈퍼위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25일과 26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호남 지역이잖아요. 호남 지역은 이낙연 전 대표 있고 정세균 전 총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얼마나 추격을 해서 따라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3위 싸움도 흥미진진했다고 했잖아요. 합종 연행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경선 결과 발표되고서 간단하게 이제 백브리핑 형식으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완주 의지는 뭐 확고하게 읽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게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고요. 흥미롭긴 합니다. 지금 3위 싸움이 흥미로운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득표율이 7.05, 6.81인데 표로 계산하면은 92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어제 세종 충북에서는 사실 뒤집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대전 충남과 합쳐놓고 보니까 92표 차이였는데 한번 이 3위 싸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유권자 여러분이 흥미를 가지고서
지켜볼 관전 포인트로 저는 꼽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 네. 홍준표 정말 노무현처럼? 네, 이라는 네. 키워드를 잡았는데 홍준표 그 후보가 지금 정동진에 갔거든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그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 보고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나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금 경선 거래하는 거예요. 2002년도 그때 노 대통령 주변에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조경태 의원 빼고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조경태 의원이 지금 저희 캠프에 와 있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줄을 서서 엉뚱한 데 다 와 있어요. 최근에 MZ 세대의 지지가 몰리니까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후보 때 처음 뜰 때하고 비슷한 상황 아니냐 뭐 그런 뜻입니다. 슬로트 머신 이야기를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돌아가신 김종학 PD하고 송기나 작가가 내 검사실로 찾아온 게 94년도입니다. 네. 네. 자, 홍준표 의원이 직접 썼군요. 2002년 네, 노무현처럼 맞습니다. 네. 경선에서 파란을 일으켜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네. 승리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것 같은데, 자, 홍준표 의원이 왜 정동진에 갔는지 알겠어요. 알겠죠. 예, 김영수 앵커는 보셨죠? 모래시계 직접. 봤습니다. 강려원 앵커는 보셨나요? 시청률이 혹시? 50%가 넘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그때 선풍적인 열기를 끌었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예. 실제 모델이 홍준표 의원이라고 합니다. 약간 논란이 있기도 예, 한데 예. 뭐 어찌됐든 본인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동진에 가면은 모래시계 공원이 있다고 해요.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그 JP의 희망 로드라고 해서 예. 그 대선 일정을 쭉 소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JP라고 해서 김종필 총리인가라고 해서 다시 확인해봤더니 네. 홍준표의 준표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JP 예. 희망 로드라고 있는데 오늘 강원도에 가서 공약도 발표하고 지지자들 만나고 또 기자회견하는 일정이 있어서 가는 중에 정동진에 있는 모래시계 공원 들러서 또 자신의 네. 장점을 한번 홍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홍준표 의원 보면 상당히 여유도 있어 보이고 표정도 밝아 보이거든요. 부쩍 밝아졌습니다. 예, 양강이 된 걸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출연할 때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그리고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는 양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1위였고요. 1위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이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3위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예. 3위가 원래는 이낙연 전 대표였는데 지금은 홍준표 의원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네요. 약 한 4%포인트 정도인가요? 그 정도 4.2% 예, 포인트 정도 포인트. 치고 올라왔다고 하고요. 예, 예. 그래픽 혹시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준비되어 있으면은 보여주시죠. 네, 이걸 보면은 자 1위 자리에 아주 오랜만에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입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1위로 예. 올라섰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2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무야홍이라는 말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야권에서 무조건 야당 나오고 있기는 후보는 합니다. 홍준표, 네. 무야홍. 네. 예. 다음에 그래픽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무야홍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네, 무조건 야당 대표는 야당 대선 주자, 네. 대선 후보는 홍준표라는 건데 그래픽이 조금 잘못됐는데 예. 무조건 야당 대선 후보는 홍준표에서 무야홍이라는 무야홍. 말이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다라고 예. 홍준표 의원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한계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본선 경쟁력이 관건이거든요. 사실 네. 앞에서 노무현 후보처럼 자신도 치고 올라가겠다라고 강조를 하긴 예. 했는데 당시 2002년도를 잠시 떠올려 보면은 당시에 사실은 노무현 바람이 불기 전에 노무현 후보와 당시 야당의 유력한
이회창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노무현 후보가 앞서기도 하고 굉장히 바짝 쫓아갔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바람이 시작된 건데 아.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선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테고요. 예. 그리고 또 본선에 진출했을 때 본인이 확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 무야홍을 막기 위한 윤석열 네. 전 총장의 전략도 지금 고심이 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보면은 내후 외환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의 맹공을 여당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는 거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의원. 그렇죠. 예. 야당의 유승민 의원도 유승민 강하게 의원도 비판하고 예. 있고요. 네. 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안에서는 지금 보셨다시피 홍준표 의원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이 쫓아오는 거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긴 합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기도 예, 하고요.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론조사 지표상 쫓아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경쟁자를 따돌려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 파상 공세를 어떻게 뚫고 가느냐도 네. 고민이 되기는 할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이제 추격자가 있고 밖에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이거를 뚫고서 정책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이 뭐 쫓아오는 사람을 이겨내고 또 외부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로만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정책을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호소를 해 나갈 수 있을지 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뭐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그동안 네. 경선 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경선 룰은 확정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정홍원 선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 아니면 사퇴한 적 없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막 오가던데 네. 어떤 게 진실입니까? 사실 뭐 어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한 거는 맞습니다. 아, 그런데 예. 이준석 대표가 만류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철회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게 어제 이제 후보들과 공정 경선 서약식 간담회였는데 예, 예. 이 자리에서 이제 이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예. 사의를 표명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만류를 해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쟁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표 의원이 치고 올라오는 그 부분에서 이제 논쟁이 됐던 게 네, 역선택 역선택. 부분이었는데 네.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은 배제하기로 예.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예. 이 과정에서 야당 후보들 간에 또 예. 그 정홍원 선관위원장 간에 쌓인 감정의 골까지 완전히 깨끗이 해소가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언제 또 다시 그 갈등이 불거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이만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